무려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모든 강세장은 특정 세대가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소비와 투자의 정점을 찍을 때 함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아니라 그 펀더멘탈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톰리는 바로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언제나 심리가 먼저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펀더멘털은 그 뒤를 따라오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톰리 알람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톰리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원칙에 있습니다. 자, 톰리가 말하는 그 첫 번째 원칙, 바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여기서 핵심은요,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 위험을 줄이고 또 언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딱 생긴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시장의 큰 그림을 읽으려면 대체 뭘 가장 먼저 봐야 할까요? 주식? 아닙니다. 놀랍게도 톰리는요, 주식이 아니라 채권 시장을 먼저 보라고 조언합니다. 아니, 왜 하필 채권 시장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업의 자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주주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가장 민감한 위험 신호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채권 시장은 주식시장의 미래를 실적 보여주는 아주 똑똑한 예고편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의 신호를 확인했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여기서 톰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시장과 싸우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은요, 우리 개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거대한 흐름 그 자체입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시장이 틀렸어. 이런 고집, 결국 큰 손실로 돌아올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흐름을 겸손하게 읽고 거기에 유연하게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네 번째 원칙입니다. 톰리는요,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적, 인지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아주 강력했던 경험이나 생각의 틀에 딱 갇혀서 모든 상황을 그냥 똑같이 판단해버리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슬로우의 망치죠. 톰리는 투자 세계에서 바로 이 리먼 해머를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겪은 투자자들은 무슨 악재만 터졌다 하면 이거 제2의 리먼 사태다 하면서 그 망치를 들고 모든 문제를 내려치려고 한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최근 헝다 사태 때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또 다른 금융위기의 시작이다 라고 예단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전혀 달랐습니다. 톰리는 바로 이런 현상을 둠스데이 해머, 말 그대로 종말의 망치를 휘두르는 것과 같다고 꼬집습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쉽게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이 사진 한 장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죠? 누가 봐도 그냥 컬러 사진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진은요, 격자 무늬가 더 씌워진 흑백 사진입니다. 믿겨지세요? 우리 뇌가 저 격자 무늬에 있는 아주 약간의 색상 정보만 보고 나머지 빈 공간을 그냥 마음대로 채워서 이건 컬러 사진이구나 하고 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 편향의 힘이고 또 그 무서움이죠. 방금 본 사진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톰리가 자기 팀원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게 바로 매슬로우의 망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의 편견을 먼저 인정하고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분명 기업 실적도 좋고 경제 뉴스도 나쁘지 않은데 왜 내 주식만 떨어지는 걸까? 반대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시장은 이상하게 오를 때도 있고요. 도대체 왜 시장은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심리가 펀더멘탈을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경제 데이터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투자자들의 신뢰, 즉 심리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톰리의 이 말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시장이 가끔 정말 이해할 수 없이 뭐랄까 미친 것처럼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펀더멘탈 자체가 아니라 그 펀더멘탈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펀더멘털 지표들은 정말 느리게 변하잖아요. 분기별로 혹은 1년 단위로 발표되니까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마음, 즉 시장 심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톰리는 바로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언제나 심리가 먼저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펀더멘털은 그 뒤를 따라오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재무제표 너머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대한 심리 변화를 포착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 타이밍의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이건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시장의 거대한 운명을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지만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비밀 코드 같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주장이죠. 톱니에 따르면 무려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모든 강세장은 특정 세대가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소비와 투자의 정점을 찍을 때 함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기 전까지의 그 공백기에는 어김없이 약세장이 찾아왔다고 분석하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1999년 닷컴 버블의 광풍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끌었죠. 비교적 최근인 2018년의 고점은 X세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톱니는 이 패턴에 따라 다음번 거대한 강세장의 꼭지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인공이 될 2035년 근처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톱니의 통찰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미 불을 가진 기성세대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고 현재 성태를 지키려는 수비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파기적인 혁신은 언제나 젊은 세대의 과감한 도전, 즉 공격수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톱니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조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잠시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내려놓고 20대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무엇에 열광하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가 바로 미래 시장을 그려나갈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이건 투자 세계에서는 거의 격언처럼 여겨지는 말이죠. 톱니 역시 이 원칙을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톱니는 연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 주체. 왜 그럴까요? 연준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하는 말 한마디에 전 세계 모든 시장과 기업, 그리고 각국 정부까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이죠. 그럼 연준이 긴축의 페달을 밟을 때, 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 자산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연준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연준이 방향을 바꿔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때 말이죠. 이건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청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위험자산 시장에 다시 따뜻한 봄이 왔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가는 방향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톱니의 시장을 읽는 강력한 원칙,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역사는 반복된다. 시장의 큰 사이클을 이해하라. 둘째, 채권이 주식에 앞선다. 채권 시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라. 셋째, 시장과 싸우지 마라. 겸손하게 흐름에 올라타라. 넷째, 리멀 해머를 버려라. 내 안의 편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라.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털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심리의 파도에 올라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조류의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연준이라는 바람의 광향에는 절대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하죠. 오늘 알아본 톱니의 원칙들,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녹여내실 건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투자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쪽집게 톱니의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